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윤석열 씨 영장 청구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두 분은 오늘 그 속도를? 저는 사실 윤석열 예. 씨에 대한 그 신병 확보가 예. 특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특검이라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신병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예. 때문에 어제 특검이 2차 소환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전 매우 잘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좀 예상은 됐던 그런 아, 그래요? 조치였습니다. 그 속도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매우 잘 하고 있고 전 예상은 했던 거였습니다. 예, 왜냐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영장은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수요일 날 오후 예. 2시에 2시 15분에 이제 실질 심사가 잡혀 있고요. 예. 거기 이제 윤석열 씨는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목요일 새벽에 저는 이제 영장이 발부될 걸로 보고요. 그 네. 이유 자체는 워낙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 예. 혐의들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에서는 사실상 피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전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고 보고 좀만 더 덧붙이자면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그 형평성 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는 풀어주고 주요 임무 수행자들은 지금 다 거의 구속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법원이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 역설적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네. 빨리 구속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안정을 찾고 예.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이라는 부분도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검사도 막대한 검사 숫자가 투입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그 당내 다수파도 좀 그렇게 변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아니면 아직도 소수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직은 소수파라 봐야 되겠죠. 아직도 하지만 소수파입니까? 예. 건전하게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 저와 같은 생각을 견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수적으로 보시면. 수적으로 조금은 변하는 건 같아요. 하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더디고. 예. 근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뭐 내년 지방선거가 두려워서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예. 그런 걸 극복해야죠. 극복하고 정말 옳은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방선거에 지금 다수파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행여나 뭐 원외위원장들은 아. 그런 우려를 할 거예요. 예. 행여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할 거나 예. 이런 걱정이 앞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특검은 변호인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영장 내용 흘러나온 거 가지고도 압박을 하고 어떠세요?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라고 하면 예. 그분들이 사실은 변호사들은 맞고요. 예. 뭐 변호인 선임계는 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정치인 출신들이 또 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 사실은 윤석열 씨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 씨 옆에서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인들은 어떤 변호권의 범위 내에서 예. 정당한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법적 꼬투리 잡기 내지는 이 변호권을 남용하는 네.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특검도 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1차 조사 때 뭐 조사 거부를 종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뭐 외부에 지금 유출이 돼서 아마 이 부분도 특검이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그 변호인들도 본인들에게 그 변호사로서의 책임 또 변호사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에만 충실해야지 선을 계속 넘다 보면은 아마 저는 특검이 네. 특단의 조치를 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특단의 듭니다.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변호인들에 대한 네. 수사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네. 들면 뭐 넓게 보면 내란의 선전선동죄로도 볼 굉장히 수가 부담스럽겠군요. 그 변호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 정도면. 이제는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작게 말씀드린다면 뭐 변호사들은 또 징계권이 예. 또 변협이 있기 때문에 뭐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아마 특검이 좀 그 가담하는 범위에 따라서 아마 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날린 걸 실질적으로 봅니다.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부담스럽겠군요. 딱 보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부 뭐 감수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특검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변호인의 책무에만 예.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아니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구속영장에도 적시됐지만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수사와 예. 이러한 데 다 협조를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지만 변호인을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현란하게 예. 정말 악용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 일반 시민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변이 어떤 법적 측면에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 주변에서 또 표정을 잃는 사람들은 윤석열 씨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조사 받고 나올 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요? 예전 같지 않다가 아니라 예. 그냥 그게 겸손한 모드로 바뀌었으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예. 맞는데 겸손한 모드로 바뀐 게 아니라 짜증 섞인 표정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 얘기는 본인의 그냥 운명을 직감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해석 안 그거보다는 했어요? 그냥 본인의 성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 예. 저는 아, 그러한 그렇게 게 더 보시는군요. 읽혔어요. 오히려. 본인의 운명을 지금 직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창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본인 성격이 드러난 것도 그래요? 맞겠지만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씨가 그래도 검찰 업무에 평생 종사했던 예. 공무원 아닙니까? 검찰 공무원 예.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소환 조사 이후에 또 검찰에서 많은 또 증거들도 특검이 제시를 예. 했을 거고요. 그걸 봤을 거고요. 그렇죠. 받고 예. 그래서 본인의 운명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울감,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느껴지나요? 절망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박은정 의원 모시고 인터뷰할 텐데 한번 또 그쪽을 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야당 상황 좀 여쭤볼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야당 상황은 네. 뭐 저희 국민의힘 얘기지만 예. 사실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당의 개혁안을 예. 그때 당시에 통과를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만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임기가 끝나자마자 결국은 친윤들이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고 예. 그리고 혁신이라는 걸 띄웠지만 혁신이가 실제 친윤들이 그 뒤에 숨기 위한 페이크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제 와서 의원들 사이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오히려 혁신을 맡겼어야 된다. 예. 버스 지난 다음에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네. 의원총회 소집을 몇 번 했을 때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 당시에는 그냥 친윤들이 주도하는 대로 오히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멸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혁신안 중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와 네.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에 관해서 당무감사 해야 된다는 것. 네. 그 두 개가 사실은 당이 변하냐 안 변하냐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묵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한들 당이 참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칠까. 안철수 의원의 걱정이 요구는 됩니다. 뭐였나요, 정확히? 결국 안철수 의원이 사퇴한 거는 예. 두 가지 측면인데 본인이 내놓은 인선안과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뭡니까, 근데 그게? 뭐 언론에 이미 보도된 네. 것처럼 본인이 제시한 혁신이 네. 위원들이 명단에서 빠지고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명단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보도나 이렇게 저도 확인해 봤더니 인적 청산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인적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대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런 부분이 아마 발화가 돼서 사퇴한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렇게 부분을- 되리란 거를 예.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려는데 예. 미리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예측을 못했다면 사실 참 정치인으로서 감이 없는 것이고 예. 예측을 하고 했다면 굉장히 고도의 예. 정치 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줄 걸 몰랐다. 예. 들어줄 줄 알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락했을 때는 예. 정권을 위헌받았고 본인은 60일이 아니라 기간도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오더라도 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이 뭘 할 것처럼 막 했단 말이에요. 참 저는 안철수 근데 의원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몰랐다면요. 뭐 정치적 수구 같지는 않으니까 몰랐다면 참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전 국민들이 예.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정치를 15년 가까이 했고 대선까지 여러 번 후보로 주자로 나갔던 예. 분이 몰랐다? 그것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 무능의 영역에서 예. 아마 또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안철수라는 게 철수를 안 하겠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예. 많이 또 얘기도 하고 다녔었는데 또 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갈짓자 행보라고 하는 그 안철수의 새 정치의 모호함, 혁신의 모호함 이게 또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갖고 가야 되는데 소신이 아니라 그냥 좀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중심이 없는 모습을 아마 국민들께서 부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는 거는 뭐참 안철수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근데 저는 왜 그럴까 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예. 정말 제대로 생각을 정말 건전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예.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근데 또 전당대 출마하는 건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처음부터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아, 이게 참 안철수 의원을 두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예. 참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참 정말 죄송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비치는 모습이 짜증 섞이고 정말 국민의힘이 변할 모습이 없구나. 예.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더 국민들한테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말입니다. 몰랐다 치고요. 아 모른다.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모른다고 하면. 예. 모른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모르죠? 그리고 알았다면 무엇을 위해서가 남는데 또 그 무엇을 위해서에 대한 대답도 안 되잖아요. 알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의 본질을 저는 예. 잘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결국 내란을 겪은 정당, 예.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혁신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밝힐 수 없다면 예. 그럼 그 집단은 사실 가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진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국민의힘을 코마 상태에 비유를 해서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혼수 상태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대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적 청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따라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인적 청산의 기준이 뭐냐? 예. 누구까지 인적 청산을 할 것이냐? 예.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연관 있는 사람들 용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그게 콕 집어서 쌍권이라고 하는 그 둘만 가야 되느냐라는 예. 질문이 남는 거고 정작 용퇴를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은 예. 인적 청산의 대상이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은 냈지만 예. 대선 국면에서는 내란 정부의 노동부 장관 출신 김문수 후보 옆에서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도 이게 그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결국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했던 그 실망감을 국민들은 안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염된 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 이론처럼 메신저에 신뢰가 없이는 국민의힘에 누구를 선수로 내세워도 저는 그 개혁이라는 혁신이라는 것이 저는 달성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내부적으로 예.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이런 네. 주장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적 청산 문제가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중도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벗어난 정당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세 가지예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 아니면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했던 사람 아니면은 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으면서 당 대표를 축출하고 비대위를 밥 먹듯이 바꾸고 예.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정말 4년간 밭을 갈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당협위원장을 몰아내고 예. 낙하산으로 친윤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예. 사람. 이 세 가지 측면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거취를 정해줘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많은데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그거를 놓고 보면은 정말 오늘도 뭐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이 예. 대통령 술 친구라는 표현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언더 찐윤의 얘기도 예. 나오겠지만 예. 저는 예. 사실 언더 찐윤을 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아, 그래? 예. 친윤이면 친윤이지 왜 예. 언더 찐윤이냐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스스로가 친윤에서 언더 찐윤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라는 그늘 뒤에 커튼 뒤에 숨어 있는 페이크 예. 그러한 걸 행사하는 건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갈래에서 핵심의 청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더찐윤이 지금 보시기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형태를 봐서는 이제는 친윤에서 언더찐윤으로 밑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예. 그런 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누가 맨 처음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혹시? 김상욱 뭐 탈당한 의원이 이 만들어냈지만 자리에 와서 김상욱 네. 의원이 처음인지 모르겠지만요.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던 어떤 그 개념입니다. 언더찐윤이. 그래서 전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싶었는데 요새 보면 그 실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언더찐윤이라는 분들 제가 뭐 여기서 실명은 얘기 안 예. 하겠지만 그냥 얼굴은 다 떠올라요. 예.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다 예. 알겠어요. 왜냐하면 의원 숫자도 몇 명 없거든요. 예. 107명인데 그 안에서 언더찐윤 못 가려내겠습니까? 뭐 예. 지역도구도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언더찐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류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네. 건데 당을 바꾸겠다라는 우리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저는 매우 소수
소수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또 만약에 다수라고 또 다수가 될 네.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네. 빨리 다수가 돼야죠. 그 당을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수라는 걸 인정을 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소수라면 이 당을 절대 못 바꾸죠. 네. 영원히 못 바꿉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소수의 세력들이라도 발전적 해체를 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서 저는 국민들 앞에 어떻게 그럼 보일 것이냐. 네. 뭐 단적인 예가 그럼 탈당을 해서 당을 한번 바깥에서 한번 또 조정을 해본다든지 예. 국민들의 선택을 구해본다든지 여러 조치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이게 당내에서 지금 이 개혁과 소위 말한 구태 정치의 이 대립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대로 계속 시간만 흘러가지고는 그냥 국민의힘 전체가 저는 사실은 국민적 심판의 불덩어리에 예.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뭔가 저는 조치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저 국민의힘을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소수는 맞죠? 소수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소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시죠. 무엇을 할 수 네. 있겠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 예.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이제 언론에 부각될 시기가 올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네. 원외위원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들 네. 아시지만 그래서 재선 의원 중심으로 일단 움직임이 있고 예.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계열. 아닙니다. 한동훈 그것도 계열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네. 뭐 실명을 밝혀도 좋습니다. 네, 이건 네. 권영진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예. 그러한 쇄신 모임이 있고 그래서 원외위원장들도 그러한 반성과 변화를 원하는 예. 원외위원장들 모임이 갖춰지면은 예. 서로 만나기로 했어요. 예. 원내가 만나서 그때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모의 구체성은 뭐 결국 뭘- 당의 변화죠. 변화인데 우리는 예. 반성을 하고 변화를 하고 혁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주류들은 예. 반성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변화라고 하는데 예. 그 변화라는 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예. 당의 지도부를 바꿨잖아요. 네. 근데 신임희 사무총장이 제일 먼저 한 게 혁신을 위한 당직이나 혁신을 위한 당의 진용을 갖춰야 되는데 네. 시도위원장을 7월 16일까지 다 교체하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뭐라고 느끼겠어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에 선출된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예. 지금 관리형 지도부라 그랬잖아요. 예. 관리형 지도부가 시도위원장을 선출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는 예. 자체가 벌써 공천권에 본인들이 선점을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소수파가 이제 어떻게 해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네. 시간은 걸리지만 저희들은 지금 전당대회가 예. 어쨌든 8월 19일로 정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전당대회에 정말 나설 후보를 찾을 수도 예. 있는 거고 아니면 전당대회에 저희가 역할을 못 하더라도 이제는 어디 누구의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예. 누가 되더라도 당당하게 당내에 야당 내에 야당이 되겠다 그런 예. 자세를 견지를 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최소한. 전당대회는 그런 어떤 가능한 지도부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나름 나간다는 뭐 분들 고민은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그래요? 서로 대화는 지금 나온 하고 분 중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화는 안 됐지만 예. 서로 대화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당이 이제 지도부도 이제 친윤들이 원하는 예.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도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친윤들은 지금 와서 집단 체제 지도 체제로 바뀌는 걸 원해요. 예. 그건 뭐겠어요. 그 본인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안 놓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봐야 될 거고.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소수지만 건전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정말 당원들 중에도 건전하게 당을 변화를 바라는 사람 예. 중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당을 바꾸고자 노력은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돌이표 도는 예,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좀 말씀하시는 분도 답답하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다 답답한 그런 상황일 텐데 헤어짐과 그 결심에도 용기가 다 필요한 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게 원래 정당이라는 건요 이념과 철학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실상 옹호하는 사람들과 계엄은 잘못됐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분들이 뭐 다수든 소수든 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란과 헌법 수호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리할 힘도 없이 시간은 가고 그러면서 당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걸 예. 누가 끊어내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끊어낼 용기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다만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당 깨라 이 말씀인가요? 저는 발전적 해체를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깨란 말씀이시죠, 당.
뭐 그 얘기죠. 근데 그게 깨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파괴적인 용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창조적 혁신이죠. 창조적 파괴. 그렇죠. 그렇죠. 뭐 깨라는 파괴라는 얘기네요. 말도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기업에 예. 공적 자금을 계속 넣습니다. 근데 예. 그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예. 없는데 계속 넣으면 국민의 세금은 알겠습니다.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개혁적 소수가 당 깨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오히려 네. 친윤들 소위 말하는 주류들을 더 웃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오히려 재산 다 가지고 그냥 남아 있으면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자기들은 영남당을 하겠다 네. 하면은 오히려 강성 지지층만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효과냐면은 예. 우리가 에코 챔버라 그러잖아요. 예. 결국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확정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TK 유권자는 변화 조짐이 없습니까 보시기에? 그 부분도 저희 숙제인데 네.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TK 또는 PK 안에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원들을 계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한 것도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숙제로서 남아 있고 어떻게 예. 하면은 당원들의 의식도 바꿀 거냐 예. 이런 것도 저희가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 되는 거고 깨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에는 정말 말씀드린 예. 그대로 오히려 주류들이 박수치고 웃을 일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생각을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생각을 좀 요거는 다른 관점에서 제가 예. 말씀드려 보면 과거에 자민련이라는 세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예. 다 소멸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이 다른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같이 가려고 하면 더 절대 다수를 모아와서 그 당을 소위 말해서 변화시키면 되는데 예. 변화시킬 역량이 없다는 게 수차례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럼 희망의 끈을 내려놓고 창조적 파괴로 나아가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극단적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류를 잡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주류의 주도권을 맡겨놓은 채 끌려가게 되면요. 예. 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선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두 분 정치 평론하시고 정치에 계시고 하니까 여쭤보는데 TK 유권자들은 말입니다. 유권자의 꿈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잘 다스리고 이게 꿈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 변합니까? 예를 들어 유권자만 변하면 거기 계신 어떤 분들도 변할 거고 그럼 어떤 희망이 생기고 이럴 텐데 왜 못 변합니까? 대안이 없어서 못 변합니까? 뭔가요 보시기에? 아니요, 지금 TK도 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변화의 조짐인데 네. 그 얘기는 여론조사 있습니까?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TK에서 7%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어저께 발표된 갤럽 조사인가 그런데 예. 지난주에. 그리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어요. 예. 그 얘기는 TK의 유권자들, 저희 강성 당원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조차도 국민의힘의 지지를 거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요. 소수의 그 개혁파들 그분들을 믿고 밀고 나가야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용기를 더 많이 네,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예. 그러한 걸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 이창근 두 분이었습니다.